쌤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페이퍼 SAT에서 디지털 SAT로 지난 2023년 3월 시험부터 인터내셔널 국가 위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을 치른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제 여름방학에는 SAT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디지털 SAT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도 될 거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그럼 샤론 선생님과 함께 디지털 SAT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필 SAT가 바뀌었을까? 나는 기존의 페이퍼 SAT에 그래도 조금 익숙하려고 하는데 왜 바뀌었을까?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기존의 페이퍼 SAT보다 그 전에 2,400점 만점일 때에서 1,600점 만점, 그죠? 기존의 페이퍼 SAT로 한번 개정된 그 변화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기존의 2,400점 SAT였고요. 이제 2016년부터 지금의 이제 페이퍼 SAT 1,600점 만점의 SAT로 바뀌는 그 시간을 겪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제 2,400점 만점일 때 SAT가 크리티컬 리딩이었는데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페이퍼 SAT 때 1,600점 만점의 페이퍼 evidence based reading으로 바뀌었을 때 사실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첫 해에 고득점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사실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아졌어요. 첫 해에 뭔가 바뀐 테스트에 공부하기가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 텍스트북도 거의 뭐 밸런스, 프린스턴 리뷰 이런 책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기출문제로 공부를 해야 효과가 좋은데 기출문제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해에 SAT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도 힘들었고 자료 찾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데 첫 해에 고득점을 맞기가 사실은 2022년 작년 그죠? 그래서 좀 페이퍼 SAT의 마지막 해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바뀐 디지털 SAT를 꼭 봐야 되는 우리 주니어 학생들, 시니어 학생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훨씬 더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 학생이 원래는 이제 500점대 후반의 학생이 지난 3월 SAT에서 의외로 정말 갑자기 몇십 점이 뛰어오른 600대 중반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만 준비를 하면 바뀐 디지털 SAT가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는데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샤 선생님과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페이퍼 SAT와 디지털 SAT의 차이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일단 훨씬 더 지문이 짧아졌어요. 기존의 SAT는 80에서 100 라인의 굉장히 긴 지문을 읽고 한 10문제에서 11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한 패러그래프 정도의 지문을 읽고요. 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풀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이렇게 특강을 해보니까 모든 문제마다 모든 지문이 나오니까 그것도 다 이해하고 또 다 메인 아이디어를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전히 타임 프레셔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시간은 부족해요, 쌤. 뒤에 다 찍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패스트 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희소식이 있죠. 기존 페이퍼 SAT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던 영역이 있었어요. 그죠? 아무리 해도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얘는 안 되더라 하던 게 바로바로 히스토리 패시지였습니다. 히스토리 패시지가 뭐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올드 잉글리시를 쓰는 그 연설문, 그죠? 그 연설문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섹션이었는데요. 바로 그 올드 잉글리시로 출제되던 연설문 같은 그 히스토리 섹션이 없어졌어요. 와, 여러분들께는 정말 여러분들과 히스토리로
정말 고생을 했던 그죠?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던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은 히스토리 섹션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은 역사도 가르치고 역사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문과 그죠?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히스토리 지문이 너무 재밌고 좋아하는데 정말 히스토리를 좋아하는 학생은 정말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 디지털 SAT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 어려운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워낙에 SAT가 infer question이 베이스된 시험이지만 새로 바뀐 디지털 SAT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infer question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if true question이에요. 그래서 which finding, if true, would most directly support the underlying claim.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형식의 infer를 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과 함께 어떤 식의 러직이 필요한지 한번 또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확실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고득점을 받는 게 과연 쉬워졌는가라는 거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붙겠죠. 그래서 예전에 기존의 페이퍼 SAT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12개 정도 틀리면 700점 이상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바뀐 디지털 SAT에서는 조금 더 적게 틀려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스타일이라 모듈 1, 모듈 2 이렇게 또 커브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게 틀려야지 700점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그런 부분은 그런 스코어링 체계는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 보여지고요. 우리는 그냥 바뀐 문제 스타일에 적응해서 맞추면 되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하면 모든 퀘스천을 다 맞출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SAT 고득점 비법. 사실 디지털 SAT라고 해서 특별한 고득점 비법이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페이퍼 SAT와 동일합니다. 정확한 지문 이해력.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문만 이해할 수 있다면 리딩 스킬 필요 없어. 러지컬 매칭 사실은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러직도 다 보이는 그렇게 어려운 러직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문 이해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SAT는 infer question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logical matching이라는 스킬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마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ast reading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페이퍼 SAT는 80에서 100 라인의 긴 지문을 빨리 읽고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지 빨리 찾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짧아졌죠.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쏙쏙 빼서 읽는 패스트 리딩 스킬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스타일에 적응하기. 어댑티브 스타일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것도 여러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